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버닝썬 게이트로 돌아가 봐서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은 크게 4명이 손꼽히는데요. 네. 일단 승리 씨, 그리고 마약 공급체 의혹을 받았던 중국인 애나 씨, 그리고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 승리의 사업 파트너였던 유인석 씨 4명인데 각각 혐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수사 진행 속도도 달랐습니다. 네, 애나 씨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지난해 버닝썬 게이트가 터졌을 때 강남의 한 클럽에서 어떤 관계자가 버닝썬에 애나라고 불리는 MD가 있다. 근데 이 MD가 본인이 직접 유치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가루 형태의 마약을 유통을 했다라고 폭로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애나라는 사람이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이 됐었죠.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된 거죠? 지난해 4월 법원에 따르면 애나 씨의 집에서 마약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이 유통을 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한 혐의와 유통을 한 혐의는 완전히 재질이 다르거든요. 일단 애나 씨 본인도 버닝썬 내부에서 마약을 유통한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 담배는 안 펴요. 팔거나 그거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고양이 안약 그거를 가져갔고 그 흰색 가루내 세탁 세제 그거 가져갔고 빨대 있잖아요. 그 빨대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애나 본인은 사실상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정밀 검사를 했는데 엑스터시와 케타민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고요. 본인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럽 버닝썬의 공동 대표로 알려진 이문호 씨의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이문호 씨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문호 씨도 애나 씨처럼 마약 투약 그리고 유통 모두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감이 된 거면 두 가지 모두 혐의가 이게 인정이 된 건가요? 네, 이문호 씨가 현재 수감 중인 것은 그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즉 마약 투약 혐의 때문인데요. 유통에 관해서는 좀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28만 원 추징금을 선고받아서 수감 중입니다. 저 얼마 전에 그 버닝썬 클럽이 이제 그 자리에 이름만 바꾸고 똑같이 클럽을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 맞나요? 진짜로? 진짜요? 네. 이름이 뭐야? 버닝썬은 아니고. 네, 이름은 버닝썬은 못하겠죠. 바꿨어요. 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버닝썬 클럽 자리에 이름만 바꾸고 여전히 같은 클럽을 운영 중이다. 라는 것은 풍문이었고요. 단 버닝썬에서 일했었던 직원들이 논현동에서 이제 새로 오픈한 L클럽이라는 곳에 그대로 다들 이직을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2의 버닝썬이 오픈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돌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자리만 바꾼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 클럽에 다녀온 분의 말에 따르면 이 L클럽의 영업 방식이나 규모가 버닝썬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럽 첫날 전광판에 킹 이즈 백이라는 문구를 달아 넣었다고 해요. 약간 버닝썬과 관련된 그 어떤 것들이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약간 버닝썬과 관련성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던 게 어떤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L클럽 내부를 취재를 했는데 이 DJ가 그 버닝썬 게이트를 취재를 한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틀어놓고 그걸로 디제잉을 하는 거예요. 약간 조롱하듯이. 그 빔으로, 빔 프로젝트. 이게 뭐 관련이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자리만 옮긴 거네요. 그래서 L클럽에 이제 그 제 후배가 한번 여기 갔던 적이 있어서 좀 내부를 보고 왔는데 이 얘기하더라고요. 버닝썬이랑 너무 흡사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버닝썬에서 예전에 팔던 그 양주 세트 있잖아요.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양주 세트가 여기 L클럽하고 너무 흡사해요. 학습이 안 되나? 이거를.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버닝썬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 이분에 대해서 좀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유인석 씨는 이제 승리 씨의 사업 파트너이고 유명 여배우의 남편이기도 한데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추가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추가 수사가 왜 없어요? 이게 1년이 지났으면 종결되고도 남아야 되는 시간 맞아요. 아닌가요?
이게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을 못한 것이죠. 특히 유인석 씨의 이 핵심 혐의가 이제 경찰 유착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유인석 씨가 경찰청장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사실상 정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자,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버닝썬 게이트에서 또 다른 핵폭탄급 사태로 번졌던 부분이 이 단톡방 사건이죠. 예. 네, 버닝썬 게이트만큼 대중에게 정말 충격과 경악을 안겨준 게 이 단톡방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최근 항소심이 진행된 걸로 아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고요. 오는 4월 9일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보통 항소는 이제 좀 본인이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항소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준영 씨랑 최종훈 씨가 그런 이유로 항소를 한 건가요? 두 사람의 1심 구형량이 검찰 구형 그대로 나온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거든요. 정준영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5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보통은 사실 동정 전과가 있지 않은 이상은 검찰 구형량보다는 좀 적게 나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준영 씨 그리고 최종훈 씨 둘 다 과한 형량이다라고 본인들은 판단을 하고 아무래도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법적인 걸로만 놓고 판단을 해보자면 사실은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조주빈 사건, N번방 사건의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때 참 아쉽지만 뭐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벌금형이다 아니면 뭐 1년 반 정도다 뭐 이런 형량 정도를 이제 지금의 법 체계에서는 예상을 하잖아요. 물론 뭐 특별하게 더 많이 뭐 형량이 때려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이 정준영, 최종훈 두 사람 입장에서는 과하게 법의 그 잣대보단 좀 더 과하게 형량이 가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네. 항소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게 범죄자들의 보통 항소하는 심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들의 변호사들은 아마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아니면은 뭐 이것보다 기본적으로 적은 선고를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저는 아주 좋은 선례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판례라고 생각해요. 이런 판례들이 계속 쌓여야 결국 우리 N번방이라던가 이런 가해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버닝썬 게이트 그 후 1년 뒷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었던 양현석 전 대표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양현석 전 대표 지난해 6월에 YG 대표 이사직을 내려놨는데 사실 이때 이후로 좀 두문불출했어요. 그래서 뭐하고 지내나 되게 궁금했는데 그러다가 지난 2월 개인 SNS를 통해서 빅뱅의 컴백 소식을 직접 본인이 알려서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SNS지만 어쨌든 이렇게 소식을 올렸다는 건 양현석 전 대표를 둘러싼 그동안의 많은 이제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해결이 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지난해 불거졌던 그 성접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났고요. 그 외에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뭐 처벌받은 건 없습니다. 네. 저는 저렇게 그 양현석 전 대표가 YG의 심벌인 빅뱅의 컴백을 본인이 직접 가장 먼저 알렸다는 거는 나는 아직도 YG의 실질적 수장이다. 나는 아직 건재하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좀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듣자 하니까 곧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그거는 그러면 또 다른 건가요? 그건 별건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YG 엔터 소속된 그룹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에 멤버였던 BI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네. 이걸 무마시키려고 양 전 대표가 제보자를 직접 만나 회유 아닌 회유, 협박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 전 대표가 앞둔 재판은 이 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앞서 버닝썬 게이트나 성접대 혐의와는 전혀 다른 별개죠. 별건입니다. 네. 사실 버닝썬 게이트 이후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던 게 맞아요. 사실인데 네. 양현석 전 대표가 최대 주주죠. 예, YG 엔터테인먼트에 복귀한다고 할 경우에 이 임원들이나 나머지 주주분들의 반대는 없을까요? 저는 양 전 대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본인 지분이 17%, 동생인 양민석 전 대표의 지분이 3% 정도 돼서 둘이 합치면 20%인데
주주총회에서 내가 다시 전면에 나서겠다 하고서는 5호 지분을 몰아서 이걸 찬성표를 던지면은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 재판이 끝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